네, 안녕하세요. 봉천동의 현인 봉현영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비트코인 지갑 만들기 4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모니 개인 키 보관하는 방법과 여러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강의는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최대한 쉽게 전달해서 초보자분들의 실수와 불안감을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내용과 실습이 병행되기 때문에 전체 영상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4강 총정리 및 자주 하는 질문인데요. 개인키 분실 사례를 학습하고 보관하는 방법도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하드 월렛을 분실했을 때 어떤 긴급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지갑으로도 원드케이 하드 월렛에서 생성한 니모닉을 찾는 방법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24개 단어 암기 방법과 패스프레이즈를 별도로 보관하는데 관리하는 노하우도 설명드리고요.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찾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방법의 사례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향후 5년 앞으로 봉현이 형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관하고 투자할지도 말씀드리고 자주 하는 질문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한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지갑 만들기, 이 영상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이렇게 재생 목록을 만들었고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영상이 모여있는 재생 목록이 활성화되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여기 전부 다 모아놨으니까요. 네, 이 링크를 저장해 두셔도 되고, 제가 이 동영상 강의 아래 더보기에다가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이 주소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같은 곳에 저장을 해두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 쓰시면 되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에 질문을 하셔도 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봉현스쿨 스토리 오셔가지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 중요한 업데이트 사항들은 제 텔레그램 채널에도 실시간으로 업로드 드리니까 여기 꼭 입장하셔가지고 투자 관련된 소식들 받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개인키 분실 사례랑 이에 대한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좀 유행했던 방법인데요. 유통 과정에서 애초에 프로그램이 위변조된 디바이스를 받는 경우입니다. 제조사한테 직접 구입한 게 아니라 이베이나 아마존 같이 이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중간에 유통 과정을 한번 거친 제품을 소비자가 구입을 하실 경우에 그 안에 조작된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해커들이 본인들이 미리 생성한 개인 키를 노출하고 사용자가 그걸 사용하는 사례들도 있었고,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두는데 디바이스 안에 본인들 해커들이 만든 개인키 24개를 동봉해서 넣어두고 초보자들이 실수로 그 개인키를 사용했을 때 모니터링을 하다가 디지털 자산이 들어갔을 때 가져가는 약간의 초보적이고 악의적인 해킹이나 탈취 방법이 있었는데, 이런 수법이 조금 공유가 되면서 지갑 회사에서 직접 발송을 하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해외에서 지갑을 구입하실 때도 절대로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이 아니라 그 해당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그 사이트 주소도 정확하게 공식 홈페이지인지를 여러 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받으시면 유통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위변조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많은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겪는 아주 흔하지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바로 개인 키를 종이에 적어뒀다가 잃어버리는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신중합니다. 하드웨어 지갑이나 휴대용 디바이스를 통해서 개인 키를 생성하고 안내에 따라서 24개의 복구 단어를 종이에 조심스럽게 받아 적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단 디바이스만 가지고도 당장은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종이 백업을 대충 다루게 됩니다. 설마 내가 잃어버리겠어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이제 시작이겠죠.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또는 물리적인 손상으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바로 필요한 수단이 이 24개 단어 그 종이에 적어둔 니모니 키인데, 그 종이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기억이 나지 않거나, 그리고 좀 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종이 자체는 운 좋게 찾았는데 막상 적힌 단어로 다시 복구를 시도했더니 단어가 틀렸다고 나오거나 순서가 이제 엉켜 있는 경우입니다. 처음에 단어를 받아 적을 때 그 당시에는 재차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생략된 지갑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작은 실수 때문에 수천만 원에서 정말 수억, 수십억에 가깝게 자산을 영영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그 24개 단어를 이 종이 형태가 아니라
스테인리스 철판에 기록하는 걸 좀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갑을 생성할 때 마스터 핑거 프린트의 그 개념을 좀 이해하셔 가지고 내 지갑이 올바르게 생성됐는지도 확인하시고 이후에 복원하는 것도 2번, 3번 점검하면서 지갑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는 게 지금은 좀 과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절대 과한 게 아니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피싱 사이트에다가 실수로 24개 니모닉 단어를 노출하는 경우입니다. 디바이스는 고장이 나서 이제 급한 마음에 종이를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비트코인을 찾는 방법을 찾아보시다 보면 니모닉 복구를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피싱 그 조직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안내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24개 단어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 키를 탈취하기 위한 그러니까 작성을 유도하는 사이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텔레그램에도 있고 유튜브도 비트코이너들 영상 아래에 댓글들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때 개인 키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입력하는 경우 디지털 자산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본인조차도 잃어버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4개의 단어는 절대로 인터넷이나 뭐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같은 곳에도 절대 저장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례도 정말 많은데 그 24개 단어를 사진을 그냥 찍어 가지고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 보관하시는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이 클라우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몰라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비밀번호를 본인만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은 언제든지 개인의 뭐 이메일이나 파일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 사진을 찍어서 저장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메모장이나 엑셀 파일 같은 곳에 저장을 해 두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PC나 노트북이 멀웨어나 어떤 여러 가지 악성 코드에 의해서 해커에게 해킹을 당하고 그 파일들이 해커에게 넘어가고 해커들이 그걸 보고 이게 디지털 자산이라는 걸 인지하면 가져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일단 3번, 4번 둘 다 조심하시면 되고 인터넷이 완벽하게 차단된 지갑의 개인 키를 보관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 디바이스에 접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에어갭 방식의 이제 지갑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도난 피해입니다. 사실상 2번이랑 5번의 사례가 가장 많은데요. 이제 비트코인의 개인 키를 부주의하게 보관을 해 두었다가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는 지인들이 우연히 그 키를 보고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는 경우인데 이게 가장 빈번합니다. 많은 비트코이너 분들 중에는 패스프레이즈 개념은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니모닉 24개 단어만 가지고 지갑을 만들라는 이제 권유를 하는데 그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갑 강의도 하면서 여러 가지 해킹이나 도난, 피해 사례들을 봐보니까 패스프레이즈 없이 지갑을 만들었다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그 외 디지털 자산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패스프레이즈 개념까지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천천히 지갑을 이동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보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 어렵고 헷갈린다라고 해서 넘어가기보다는 그것까지 온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패스프레이즈가 있을 경우에 24개의 니모닉 단어만 가지고는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보안 장치로서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24개의 단어는 있어도 패스프레이즈를 만약에 가족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디지털 자산을 영원히 분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패스프레이즈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뒷부분에 저만의 노하우를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대표적인 사례들은 제가 나만의 비트코인 지갑 만들기 리스트에 있는 대로만 따라 하셔도 전부 다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지갑을 구입하시던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구입을 하시고 원더케이 하드 월렛 같은 경우는 아래 더보기 또는 네이버에 원더케이 하드 월렛 검색하셔서 봉현스쿨 스토리 통해서 구입하시면 유통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니모닉을 생성할 때도 이안 콜먼이나 다른 지갑 등을 통해서 교차로 검증을 하면 이제 안전하게 니모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런 여러 가지 피싱 사이트나 악성 코드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된 에어갭 디바이스 사용하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일부 이제 사람들 중에는 니모닉을 저장할 경우에 디바이스를 분실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회해서 니모닉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하셔서 서명 장치로만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까지 걱정이 되신다면 패스프레이즈를 이제 추가로 보안 장치로 활용하시면 니모닉을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디바이스를 분실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장치로 만약에 니모닉을 탈취하더라도 패스프레이즈는 애초에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패스프레이즈 관리 방법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드월렛 분실 및 고장 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실제 방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건 동일한 지갑을 미리 백업 용도로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디바이스가 고장이 난 경우는 괜찮은데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을 할 경우에는 혹시라도 모르는 해킹에 대비하기 위해서 빠르게 보관하고 있는 개인키랑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해서 나의 비트코인을 바이낸스 또는 새로운 지갑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백업 목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지금 백업 용도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원더케이 하드 월렛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다른 지갑 대비해서 이 잔고장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소프트웨어 자체도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현재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도 추후에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만약에 5년에서 7년, 10년 뒤에 특정 디바이스 원더케이 하드 월렛이 단종이 됐다고 하면 HD 표준을 따르는 다른 비트코인 지갑을 구입하시고 원더케이 하드 월렛에서 생성한 24개의 영어 단어와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하시면 언제든지 비트코인을 복구하고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제이드, 콜드카드, 키스톤, 시드사이너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지갑들이 있는데요. 어떤 지갑을 사용하셔도 동일하게 HD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원더케이 하드 월렛 지갑을 복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HD 지갑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HD 지갑이란 Hierarchical Deterministic Wallet이라고 해서 하나의 마스터 시드 또는 이제 니모닉이라고 하는 24개 단어 플러스 패스프레이즈에서 이 무한한 수의 비트코인 주소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지갑을 다 통틀어서 Hierarchical Deterministic Wallet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갑 중에서도 각 주소 체계별로 대부분의 경우 표준을 따르는데, 일부 지갑에서는 그 표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이 HD 지갑의 표준을 따르는지 지갑을 조회해가지고 흔히 제이드, 콜드카드, 키스톤, 시드사이너 등등등 크럭스 모두 다 HD 지갑의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에어갭 방식의 지갑 어떤 거를 구입하셔도 원더케이에서 생성한 개인 키는 그리고 패스프레이즈는 다 입력이 가능하고 살려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독자적인 기준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구조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반대로 앞서 언급드린 지갑에서 생성한 개인 키도 동일하게 원더케이 하드 월렛에서 복구가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블록스트림의 제이드 월렛에 원더케이에서 생성한 니모닉을 입력해서 복구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형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했고, 이 상세 사용 방법보다는 니모닉을 입력하고 패스프레이즈를 넣었을 때 동일한 마스터 핑거프린트가 복구되는지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디바이스에서도 옵션에서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고요. 여기 템포러리 사이너에 들어가시고 여기 컨티뉴 들어가시고 이제 단어가 몇 개인지 12개인지 24개인지 나오는데요. 24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눌러주고, 자, 첫 번째 단어부터 24개 단어까지 이제 하나하나씩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개 단어를 다 입력하고 나면 여기 엔터 패스프레이즈라고 나오는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B, O, N. 대소문자를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숫자까지 입력하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체크를 눌러 보겠습니다. 체크를 누르면 이제 confirm passphrase라고 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창이 나오고 yes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elect connection은 QR 코드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마스터 핑거프린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마스터 핑거프린트는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고요. 보면 숫자 5, 영어 2, 39, 21, 21 이렇게 8자리 숫자와 영어 알파벳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써놨던 마스터 핑거프린트인 숫자 5, 영어 2, 39, 21, 21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에서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엑스펍을 노출하면 원더케이 하드 월렛에서 생성한 니모니카 패스프레이즈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드 지갑뿐만 아니라 시드 사이너, 키스톤, 콜드카드, 패스포트 지갑 등등등 비트코인의 HD 표준을 따르는 모든 지갑에서 입력 가능하고 복구 가능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런 하드 월렛을 구입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박하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어플리케이션에 니모닉과 패스프레이즈를 직접 입력해서 지갑을 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통신장치가 있는 곳에는 니모닉과 패스프레이즈를 저장하지 않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정말 급할 때만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우선 블루 월렛, 넌척 둘 다 되는데 블루 월렛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 월렛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고요. 네, 블루 월렛에 접속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된 건 워치 올리 지갑인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트랜잭션들이 다 확인 가능하고요.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에다가는 니모닉을 직접 입력한 핫 월렛이라고 표시를 하고 임포트 월렛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점 3개를 눌러주시고 여기 패스프레이즈가 설정됐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고 다시 확인하면 체크가 돼 있고요. 지금 여기 공간에다가 여기 24개의 니모닉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24개 니모닉을 모두 입력을 했고요. 여기 임포트를 누르면 이제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입력을 하고 지갑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HD 세그윗이라고 해서 84번 경로의 지갑을 임포트 할 수가 있고요. 네, 확인을 누르고 지금 보시면 니모닉이 입력되지 않은 워치올리 지갑은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렇게 니모닉을 직접 입력한 지갑의 경우는 눌러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동일한 트랜잭션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지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점 3개를 누르고 아래 여기 마스터 핑거프린트의 뷰를 누르면 마스터 핑거프린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존에 원더케이 하드 월렛에서 출력했었던 것 동일한 마스터 핑거프린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기가 고장나고 분실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니모닉 24개 단어를 이제 암기하는 방법이랑 패스프레이즈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네, 우선 가장 필요한 건 일단 받아쓰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썼었는지를 종이 같은 거에 순서대로 계속 받아 적다 보면 일단 눈에 좀 단어가 익어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원더케이 하드 월렛에 디바이스에 저장을 하지 않고 직접 하나하나 입력을 하기 때문에 받아쓰기는 10회 이상 좀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암기가 좀 자연스럽게 됐고요. 이후에 우리가 좀 흔히 말하는 그 경선식 암기 방법이라고 해서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그 단어로 강제로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암기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단어의 순서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순서도 같이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총 24개 단어니까 저는 6개씩 강제로 끊었습니다. 네, 이렇게 6개 단어씩 4개로 끊었고요. 이 4개를 가지고 강제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억지로 만든 건데요. 이제 해골이 액션 영화를 찍다가 벙커에서 기한이 만료된 광대 의자를 찾았다. 뭐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이거 정말 억지로 그냥 영어 단어랑 발음 나는 대로 쓴 겁니다. 준비된 뭐 교대 근무자는 키위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비율이 떠올랐다, 계산했다.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장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급할 때 생각이 납니다. 자, 세 번째. 그냥 오빌리지 슬립 부탁을 받고 잠을 자는 행동을 하던 고릴라가 운동을 했더니 갑자기 산호가 뭐 생겨났다 또는 산호 역할에 연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좀 단어를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뭐 탑 슈어 컴퍼니 헐리데이 이 프라이빗 트위스트 이것도 뭐 최고의 확실한 회사는 휴가 중에 비밀스러운 반전을 준비한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억지로 만들어서 암기를 하고 반대로 이 문장을 가지고 니모닉 단어를 보고 찾는 방법도 한 번씩 시도를 해보면 이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24개의 니모닉 단어를 암기하실 수 있다는 저만의 꿀팁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 니모닉 단어 리스트가 기터브에 가면 있고 이거 링크는 제가 따로 여기 더보기에 남겨드릴 건데요. 여기에 있는 단어 리스트를 제 단어를 한번 눈으로 찾는 연습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인 스컬을 이제 S까지 쭉 내려가야겠죠. 여기서 타이핑해서 찾지 않고 그냥 마우스 스크롤을 내려서 하나씩 찾습니다. 이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떠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라는 게 어쨌든 여기 BIP 39 리스트 전체에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면 이 단어 리스트를 보면서도 떠올리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눈으로만 이렇게 KULL 단어를 한번 확인하고 뭐 두 번째 액션 같은 경우는 A에 있다 보니까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ACTION 뭐 이런 식으로 혼자 확인을 합니다. 24개의 단어가 어쨌든 여기 전체 BIP 39 리스트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단어는 2048개밖에 안 돼서 이렇게 좀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저 24개 단어를 뭐 인터넷 사전이나 뭐 GPT 같은 곳에 넣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로 인터넷 공간에는 개별 단어들을 입력하지 않으셔야 되고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트래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패스프레이즈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니모닉 24개 단어는 철판에 보관을 하고 저장을 하고 두 군데 정도에 이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쪽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다른 쪽에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두 개 장소는 좀 가족들에게 미리 안내를 해 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가족들이 그 니모닉 철판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패스프레이즈를 모르기 때문에 제 비트코인은 안전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럼 내가 갑자기 죽을 경우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 때 이 패스프레이즈를 가족들한테 전달하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패스프레이즈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첫 번째, 만약에 정말 고액의 자산가 분이라고 하시면 패스프레이즈만 따로 기록을 하셔서 은행의 금고에 넣어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해외로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를 탔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포스트잇 같은 곳에 우선은 패스프레이즈를 써놓습니다. 종이에 써놓고 그리고 이 종이를 뭐 어떤 특정 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뭐 제가 쓴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 책에 이제 이걸 꽂아 놓고요. 가족들에게는 카카오톡이랑
Gmail을 통해서 예약 메일을 걸어 놓습니다. 카카오톡에 보시면 이 예약 메시지 기능이 있는데요. 엄마, 내 책장에 있는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 책 100페이지를 열어봐.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미리 예약 메시지를 만들고 날짜가 최대 1년 뒤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그 비행기를 탄 동안에 카카오톡까지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뭐 판단이 드신다면 그때는 Gmail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예약 메일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Gmail이나 각자 쓰시는 이제 이메일에서 예약 발송하기 같은 기능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찾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각 국가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그 정책들이나 시장의 어떤 성숙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고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일부 비트코인 거래가 되는 매장 같은 경우는 월렛 오브 사토시나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동작 가능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비트코인을 옮겨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최근에 리닷페이라고 하는 이제 지갑을 만들어서 거기에 테더랑 비트코인을 조금 옮겨놓고 애플페이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애플페이가 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월 단위 한도 같은 것들도 있어서 나중에 좀 이런 비트코인 결제나 암호화폐 결제가 대중화되면 체크카드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해당 로컬 국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외국인도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이 된다면 로컬 거래소로 옮겨서 찾으실 수도 있고요. 지금 뭔가 뭐 이렇게 방법을 안내 드리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제 채널에서 충분히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결제가 대중화될 거고, 앞으로 트럼프 임기 내에 더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암호화폐의 국내외 결제를 허용하게 된다면 저는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기 때문에 개인 지갑에서 나중에 우리 국내 거래소로 가져오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만약에 정말 내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부동산을 사야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때 조세제도 정책에 맞게 가져오고 그거를 현금화해서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데도 쓸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봉현이 형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인류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내 거래소로 가져오기보다는 계속해서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트럼프 임기 내에 국내외 암호화폐 결제가 조금 더 대중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페이먼트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하거나 또는 비트코인을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그걸로 결제를 할 계획이고요. 부동산은 뭐 매수할 계획이 좀 없다 보니까 아마 큰 금액을 가져올 계획은 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월세나 전세 보증금 정도, 그리고 전세의 이자를 내는 정도의 어떤 상황에서는 국내 거래소로 조금씩 가져올 것 같고요. 저는 장기간 이 가치를 저장할 수단으로 비트코인의 개인 지갑 보관을 선택을 했고, 최소한 5년 정도,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하면서 추후 여러분들이 세상 어느 곳에서 살아가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렌드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천천히 계획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원더케이 하드 월렛은 내장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별도의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셔야 됩니다. 시중에서 이제 판매되는 이제 5V, 2A, 2A 규격의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셔도 되고, 스토어에서 추가 옵션으로도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 고속 충전기로 할 경우에는 이제 제품이 충전이 안 되거나 이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기 분실하거나 고장 난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모닉과 패스프레이즈만 잘 보관되어 있다면 다른 HD 표준 지갑에서 얼마든지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기기 업데이트가 매번 필요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합의된 프로토콜 표준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전체의 어떤 네트워크 규칙 변화가 없는 이상 사실상 기기 자체의 업데이트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기의 수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 공장이랑 확인을 했을 때는 연속으로 켜놨을 때 2년에서 3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이다라고 해서 디바이스를 항시 켜놓지 않기 때문에 보관만 잘 한다면 거의 무한에 가깝게 영구히 쓸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습 기능이 제공되는 전용 케이스를 통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추후에 텔레그램 통해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배터리랑 이 디바이스랑 이제 터치펜 같은 경우를 이렇게 같이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습기 관리만 잘 하면 사실상 거의 영구히 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D 카드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 FAT32 방식으로 포맷한 마이크로 SD 카드만 사용할 수 있고, 이건 다른 비트코인 지갑도 동일합니다.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아래 더보기 통해서 남겨드릴 거고요. 네, 사용법 같은 거 너무 어려우실 경우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저희가 거의 직원들 같이 해서 24시간에 가깝게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문의하셔도 되고요. 여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좀 늦더라도 제가 답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패스프레이즈 저장했는데 이제 저장이 안 되었다는 부분은, 이제 패스프레이즈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자체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매번 여러분들이 따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 디바이스의 부품들이 중국산이라서 혹시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지갑들의 부품은 다 중국산인데, 그거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100% 오픈소스이고, 플러스로 그 부품들을 정말 그 뒤에를 열어서 통신장치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부품이 중국산인 거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든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꼭 미국이라고 믿을 필요도 없고 중국이라고 불신할 필요도 없고, 본인 스스로 비트코인의 개인 지갑 암호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시고 나면 특별히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블루 월렛이나 바이낸스나 넌척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업데이트 돼서 가끔씩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나만의 비트코인 지갑 만들기 강의 리스트에다가 필요한 내용들은 지속 업데이트 드릴 예정이니까 다시 한번 이 리스트 강의 목록을 카카오나 본인 메일 주소 같은 곳에다가 저장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이 원더케이 하드 월렛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또 좋은 후기 써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개인 사업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비트코인 책을 쓴 작가로서 대중화하고 또 여러분들께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지치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 통해서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나 결제, 투자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선별해서 업로드 드릴 예정이고요. 텔레그램 채널이나 유튜브 구독해 두시면 계속해서 소식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과 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팔지 마시고 최소한 5년, 그리고 가능하시면 더 긴 시간 동안 보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가치를 온전히 저장하고 원하는 일에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